자동차 업계가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3조 원 규모의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가 이르면 이달 말 이뤄질 전망인데요. 법무법인 신원의 김평중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동차 업계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통상임금이거든요. 통상임금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쉽게 생각하자면 월급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금호타이어 노조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면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들의 주장대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 건가요? 네, 통상임금은 시간의 수당, 주휴수당, 그리고 연차휴가 대체수당, 해고 수당 등을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네. 그래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통상임금이 상승될 경우 앞서 말씀드린 시간의 수당 등이 상승하게 되어 근로자의 수당 등을 포함한 총임금, 월급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네. 이것들이 상승하게 됩니다. 즉 근로자 입장에서는 총임금이 상승하게 되고 그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1심에서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2심에서 이 1심을 뒤엎고 금호타이어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 이유는 뭔가요? 네, 그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금호타이어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네. 그러나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재판부는 사측과 근로자가 노사합의를 통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제외하기로 한 점, 그리고 네. 근로자가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네. 또 노사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을 바탕으로 임금 등을 정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상여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었다. 그리고 사전에 협의된 임금의 액수를 초과하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재판부는 또 워크아웃 기간의 단기 순이익이 증가하고 네. 부채 비율이 감소되는 등 금호타이어 재정 상태가 호전됐으나 이는 경영상의 개선된 결과라기보다는 대출원금 등을 감면해주고 임금 동결 및 삭감 등으로 비용이 큰 폭 절감된 것을 기인한 거기 때문에 보이고 네네. 또 워크아웃 종료 이후 경영사정 악화된 점 등을 이유로 또 추가적인 이유를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근로자들의 상여금이 통상임금 산입으로 인한 추가 청구는 노사가 합의한 임금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가하고 네네. 그로 말미암아 사측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고 또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신의의 현저히 반한다라고 판단하여 네. 1심과 달리 사측의 신의성실 원칙의 항변을 받아들여 근로자 측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네, 사측에서는 계속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신의성실의 원칙이 정확히 뭔가요? 네, 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네.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것을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의칙이라고 합니다. 신의성실이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고 성의를 가지고 행동하여야 한다. 이런 것을 말합니다. 네, 또 금호타이어뿐만 아니라 기아자동차도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어떤 상황인가요?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은 2011년 노조가 상여금을 네.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은 약 2만 7천여 명의 집단소송과 네. 13명의 대표소송이 병합되어 유사 사건 중에서 가장 원고수가 많고 소송 가액도 클 뿐만 아니라 네. 기아차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추가임금이 무려 3조 원에 달하여 네네.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자동차 업계에서는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의 쟁점은 뭔가요? 네,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기아차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네. 두 번째는 근로자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지금 여부입니다. 금호타이어랑 비슷하네요. 네, 거의 동일합니다. 기아차 상여금은 정기성, 일류성, 고정성을 모두 갖췄다는 게 중론이기에 기아차 근로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쟁점인데요.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가 합의하고 이를 토대로 임금을 정하였고, 그리고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보면 기아차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될 경우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금호타이어와 기아차의 지금 소송이 굉장히 비슷한 내용으로 진행되는 만큼 금호타이어의 결과에 따라서 기아자동차의 결과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이 두 소송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과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은 쟁점과 사안이 매우 유사하므로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의 결과가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 고려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다만 금호타이어와 기아자동차는 재정 및 경영 상태에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의 결과가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근로자의 청구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는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 회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는지 여부인데요. 결국 법원이 기아차의 재정, 경영 상태를 어느 정도로 판단하는지에 따라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의 승패가 좌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평중 변호사와 자동차 업계 통상임금 논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